안녕하세요. 4월 1일 화요일, 오늘도 행정법 찾았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자, 어제까지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있는데 오늘은 손실보상. 이 손실보상 문제가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물론 간단하게 보상금 결정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면 쉽죠. 그렇지만 절차나 보상금 결정에 관한 내용의 문제를 내면 이게 또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년 소방 간부 문제인데요. 문제가 쉽진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상 손실보상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문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냥 5개인데 짤막짤막하지만 내용이 아주 좋은 문제들 살펴볼게요. 손실보상. 자, 공법상 전보제도 중에 하나죠. 공법상 사후적 전보제도예요. 전보제도 이거고요. 사후적 전보제도 중에 적법한, 자, 이거 국가작용, 공행정작용이죠. 공행정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그것도 재산적 피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산적 피해를 대상으로 이 피해를 전보해 주는 제도예요. 적법한. 그러니까 손해배상과는 다르죠. 손해배상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적법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근거를 보자면 일반법은 따로 없고요. 법률에 일반 규정은 없고요. 개별 규정만 있어요. 법만 있는데 이 개별 규정 A, B, C 각장 이 법들의 모든 근원이 되는 법이 바로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만듭니다. 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법에서 헌법을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면 23조 1항하고 2항도 있겠죠. 3항이 있으니까 1항, 2항, 특히 1항에 법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도 법률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법률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그 다음에 내용만이 아니라 한계도 이렇게 형성하는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의 의미는 형성입법이고 3항에 관한 법률은 요거는 공용 수용이라는 공용 침해 발생한 보상금 이렇게 요거를 만드는 일종의 제한입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탈입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입법의 종류예요. 제한입법의 종류. 그러면 제한입법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37조 2항에 일반적 법률유보 있거든요. 일반적 법률유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한해서는 제한, 특히 여기 공용 침해로 인한 제한을 할 때 보상금 규정 두세요라는 제한은 23조 1항에 개별적 헌법유보를 따로 둔 거예요. 개별적 법률유보를 따로 둔 거죠. 그래서 개별적 법률유보에 관한 23조 3항을 뒀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당연히 재산권에 관해서는 37조 2항도 당연히 준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법에 개별적 법률유보를 왜 뒀겠어요?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도. 그만큼 재산권에 관한 제한을 할 때는 조심해라. 더 엄격히 해라. 그런 의미로 법률 조문을 따로 둔 거예요. 엄격히 해라. 왜? 재산권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박탈하는 건 굉장히 국민에게 침익적 역할을 하는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해서 법률을 따로 둔 거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준수해야 될 일반적 법률법 조심해야죠. 그래서 23조 3항의 요건을 다 갖췄는지 검토하고, 물론 그걸 갖췄다 해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요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법률이 이렇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2항의 재산권 행사는, 그렇게 해서 만든 재산권을 만약에 성립을 만들었으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맞게, 부합하게 행사해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일반 누구나 다. 자, 그렇다 해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걸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제한 또는 사회적 기속,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둬서 누구나 다 재산권을 이렇게 행사하세요. 그래서 일반적, 자, 한마디로 제한의 방법을 일반적 재산권의 행사하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거는 개별적 헌법유보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대신 3항에 따로 둔 이유는 이건 공용 침해로서 재산권의 박탈 같은 공용 수용이에요. 이거 하나만, 사용 제한은 거의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말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제약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 이런 사업이죠. 요런 구역을 지정하는 건
사회적 제한이고요. 이런 공용 수용, 강제로 타인의 땅을 박탈할,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죠. 공유가 거기에 보상금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개별법 A, 개별법 B, 개별법 C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법이든 23조 3항에 따라 만들면 공용 수용합니다. 그러면 보상금 규정도 둬야죠. 공용 수용합니다. 보상금 규정 둬야죠. 이런 식으로 공용 수용합니다. 그러면 보상금 규정 둬야죠. 이런 식으로 사업의 단위별로 사업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 법률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D법률을 탁 만드는데 공용 수용합니다 해놓고 근데 보상금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헌법에 지키지 않은 거죠, 법률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무효다,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실보상은 여기서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손실보상금이죠. 토지보상금을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보상금, 이게 원칙적으로 토지보상금이지, 건물은 이전비를 줘요. 이전비. 그래서 뽑아서 들고 갈 수 있으면 들고 가세요. 이전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전비가 당의 건물값보다 더 비싸면 그러면 이제 건물값 주겠죠. 수용하는 주체가 그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있으면 건물값 주고 사야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물은 이전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예 이전이 안 되면 당연히 건물값 줘야지. 이 세 가지 경우는 건물비를 줍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비고요. 여기는 이전비예요. 이 이전비는 토지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나오면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손실보상의 지금처럼 조문, 법조문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보시고, 두 번째 손실보상금 결정이죠, 결정. 세 번째는 절차예요. 절차. 손실보상 절차. 요거 나오면 어렵죠. 오늘 문제는 여기서 걸쳐 있어요. 손실보상금 누가 준다?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국가기관이다? 아니에요. 사인단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국가나 공공단체뿐만이 아니라 사인단체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서 손실보상 사업시행자가 먼저 줘야 거기를 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집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사전보상이다, 현금보상이다, 일시불 보상이다. 그 다음에 기준은 다 표준지 공시지가. 우리나라에서 개별 공시지가는요, 그는 세금 부과할 때 쓰는 기준이고요, 수용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둘이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서로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 사전, 현금, 일시불, 그 다음에 일시불, 그 다음에 개인별 보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안 들어가죠. 당의 사업을 통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건 포함되지 않아요.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받을지, 이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개발되면서 덩달아 땅값이 올라요. 그건 당연히 보상금을 넣어줘야죠. 그래서 다른 사업을 통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요건 개발이익은, 이걸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죠.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안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수용 당시 땅의 제한 목적에 맞게 보상금을 줘야지, 나중에 개발된 이후에, 변경된 이후에 제한 사유를 고려하면 안 되죠. 이거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한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요? 국가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 보상금 줘야죠. 이런 것들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채권보상, 대토보상이 있고,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보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전부 다 이자 계산까지 다 해줘야 돼요. 사전보상이 원칙이죠. 사후보상이 이자 계산까지 다 해줘야 돼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안 되고. 개인별 보상이지, 이걸 갖고 물건별 보상, 오늘은 토지, 내일은 건물, 이런 못 나가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손실보상금 금액 결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절차는요, 이게 좀 복잡하죠. 절차. 손실보상, 여러 단계. 1단계. 보통 당해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 조합설립 같은 거, 조합설립. 이럴 때 인가 받아야죠. 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거, 도시및 주거정비사업법에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런 말 나와요. 도정법에. 도시및 정비사업법에는 이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요, 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호 이하의 초규모 마을이 있을 때, 그럼 직접 할 때나 사업시행자가 정해졌다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권한행정청에 가서 사업시행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럼 여기에 또 인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야 계획안이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시행
계획이 확정된 거죠. 처분이 되고 이럴 때 인가가 있는데 이게 보충적 인가인데 다만 대상 지역 주민이 직접 할 때는 서글권적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도정법상. 그래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승인 절차가 끝났어요. 조합 설립 절차, 승인 절차, 여기에서 2단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절차, 여기에 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 이거 또 인가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추진해 갖고 조합 설립하는 거죠. 요때 인가는 또 보충적 인가. 되게 복잡해요. 2단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3단계 뭐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사업 승인을 받으면 요 인가 승인을 받으면 대상 사업지가 정해지고 확정되고 그래서 이게 뭐다? 수용 대상 사업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구속력이 발생한다니까요.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3단계는 이거 해야죠. 3단계는 수용 맞춰야죠. 그래서 여기 사업 승인을 받기 전부터 뭘 한다? 사법관계로서 사인끼리 뭘 하는 거예요? 수용 절차가 아니라 자 일단은 먼저 합의, 계약을 우선 해야죠. 협의. 그래서 우선 수용 절차 하기 전에 우선 협의 절차를 거치고 협의 수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 등이 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협의 승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요럴 때 뭐 한다?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지토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여기 가는 거예요.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여기 지토위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을 해요. 시행자한테 이거 지토위 가자 신청을 하면 그러면 사업 시행자만이 여기다가 더 토지보상금 결정해 주세요. 보상금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토위가 모르고 보상금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그걸 거부한 거지. 그러면 거부를 하면 바로 이거 거부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러면 거부를 갖고 항고소로 다투는 게 아니라 거부가 떨어지면 사업 시행자에게 가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합니다. 물론 지토위에서 보상금이 먼저 이게 재결했을 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선 조금 뒤에 재결했을 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우선 지토위 가서 보상금을 정해요. 여기서 우선 보상금을 정하고 여기서 이제 신청이 떨어져서 여기서 신청을 하면 청구를 하면 지토위에서는 청이잖아요. 재결을 해요. 보상금 재결. 그래서 얼마다 라고 재결이 나오면 많으면 토지 소유자가 싫어하고 적으면 그러니까 많으면 사업 시행자가 싫어하고 적으면 토지 소유자가 싫어요. 이거 복효적 효력이 있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고 어딜 가냐면 바로 행정소송 가셔도 돼요. 소송 바로 가도 돼요. 임의적 전치니까 요게 처음 나온 처분이잖아요. 요게 처분. 여기는 협의 절차를 거친 건 사법관계고요. 드디어 처분이 여기서 처음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 가거나 아니면 요걸 들고 중토위를 갑니다. 이 중토위가 행정심판 절차예요. 왜? 처음 나온 처분을 갖고 보상금 재결 갖고 여기 가서 따오는 거니까. 근데 이 재결을 받아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는 관계없어요. 임의적 전치예요. 만약에 거치고 나서 간다 하더라도 요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변경된 원처분 뭐 이런 것들 원처분을 들고 가면 원처분주의. 원처분에 하자 있으면 원처분. 여기서도 보상금 재결이 나올 거거든요. 재결 나오면 이거는 원처분주의니까 원처분을 들고 가고 만약에 원처분에 하자 없고 재결만에 하자 있으면 재결을 들고 가고 이게 원처분주의잖아요. 예전에 이게 11년 전에는 그러니까 11년도 이전에는 이거 재결주의였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원처분주의로 바뀌어서 재결을 거쳤어요. 여기도 재결, 여기도 재결.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지토위, 중토위. 그래서 이거를 이의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을. 이것도 여기서 재결을 이의 재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상금 결정할 때 이의 재결 그러면 행정심판 거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의 재결하고 보상금을 나와야 되는데 보상금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물론 거부가 나와요. 그럼 거부, 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보상금에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덜 깎자 이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갔을 적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항고소송을 통해서 지워도 관계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대부분 하죠. 그랬을 때 거부 나왔을 때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가. 재결이 나왔을 때는 재결의 취소소송을 하든가 재결에 좀만 더 줘, 좀 더 깎자 이런 소송을 합니다.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수용 절차를 3단계에서 다 맞춰야 4단계 가서 관리처분 계획 안에 승인을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사업을 삽질을 시작하는 거지. 관리처분 계획은 구성 있는 행정계획이니까. 그래서 4단계가 관리처분 계획 단계예요. 어렵죠, 절차가. 이게 강론사 아니에요. 도시 및 주거, 그러니까 정비사업법은
개발할 때 쓰는 거고, 원칙적으로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합니다. 이게 강론 사안인데 이게 총론에 자꾸 내요. 이걸 진짜로 한번 볼게요. 문제. 설명이 길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이의 신청. 여기 뭐예요? 행정심판이라니까. 이게 행정심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한 행정심판. 취소동을 제기하는 경우에 거쳐 취소동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는 이의재결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원처분주의.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 주체는 행정 주체 한정? 아니요. 사인에 의해서도 허용돼야죠. 벌써 2번이 들었으니까 1번이 맞네요. 자, 3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건 배제해야죠. 당해 공익사업을 통해서 제한을 가해진 경우는 그 제한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원래 상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네 번째,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할 때는, 이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거부할 때는 거부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돈 달라는 거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공포상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거부 행위를 다퉈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주자 이주대책 선정 거부할 때는 이거는 항고소송. 자, 요게 토지 수용이나 손실보상에 제해서 잘못된 재결을 했을 때, 이때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이거 제가 헷갈렸어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돈에 관한 문제. 여기는 자, 대상자, 신청 대상자에 관한 거부. 또 이것도 있잖아요. 수분양자 신청 결정. 그때 거부. 이럴 때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요거 항고소송 가시고, 이거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돈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잠깐 헷갈린 거 좀 바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문제 푸는 방식 보셨어요? 1번이 맞는지 모를 때는 2번까지만 보고 1번을 잡으셔야 돼요. 내려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해설 강의니까 끝까지 간 거고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해설이 좀 길었습니다. 정리 잘 하세요. 자,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